이번 시간에는 27강 지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토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아마 초보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공부를 좀 하셨더라도 그냥 뭐 토는 진술충미, 그죠? 뭐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십성 부분에서 제가 그 설명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성의 중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이제 어쩌면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생각,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뭐냐면은 십성이 똑같은 십성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게 붙어 있든 뚝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그가는 오행과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늘상 설명드리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특성하고 실제로 내면에 갖고 있는 특성하고 다른 점을 설명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편관이 두 개 있다면은 편관을 정면으로 그가는 게 뭐가 되죠? 식신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특성과 두 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과 식신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들 사고력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뭐냐면은 자, 어떻게 같은가 보면은 A라는 사람은 편관이 두 개고 B라는 사람은 식신 한 개 있어요. 달만 구석했어요. 학생이라면은 둘 다 뭐죠? 둘 다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는 학생이에요. 그지? 왜 그러냐면은 편관의 특성은 자기 통제하는 능력이 강해요. 그지? 놀고 싶더라도 엄마가 뭐 놀지 마라 그랬어. 이거 해놓고 놀아 그랬어. 그래서 해야 되고요. 또 나는 엄마가 너는 우리 집에 장남이니까 그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안을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면은 항상 거기에서 뭐죠?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있죠. 또 편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이에요. 그죠? 나가 있으면은 성인데 두 개니까 뭐죠? 성을 두 개나 쐈으니까 밖으로 못 나가겠죠. 잘. 못 나가니까 뭐죠? 여기서 성실히 살겠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식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를 잡으면은 그게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리는 거죠. 식신은. 그러니까 뭐죠?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여기는 매력을 느꼈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빠져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뭐냐면은 우리 애는 만약 형이고 동생이라면은 그지? 둘 다 뭐죠? 우리는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모습만 똑같지. 내용은 달라요. 예를 들자면은 언제 다를까요? 직업일 때 달라요. 직업.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진로 지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뭘까요? 만일에 공무원이 됐다 하시면 공무원. 그지?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은 편관을 두 개 한 사람은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아주 성실하게 그지? 수행을 하고 퇴근을 하겠죠. 식신을 간 사람은 뭐죠? 하나가 계속 빠지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보다 나은 게 없을까? 그죠? 새로 보완책이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책을 가지고 우리가 상사한테 뭐죠?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상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시킨 것 열심히 해가지고 뭐죠? 서류 완벽하게 딱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뭘 새로운 걸 만들 일거리를 만드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조직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 하기에는 부적합한 거죠. 그럼 맨 밑보이죠. 만일에 대기업에 갔다. 그럼 뭐죠? 이번에는 한 과장쯤 되면은 이 사람은 잘립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성실하면 되거든요. 성실하면 되는데, 뭔가 그까지 가기에 뭐냐면은, 더 넘어가라 하면은, 평사원 때부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업은 자꾸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죠? 내한테 부여받은 일만 칼같이 해놓고 퇴근합니다. 그지? 여기는 계속 연구를 해서 뭐죠? 새로운 안을 내놓습니다. 누가 대기업에서 환영을 받을까요? 이 친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스스로 둘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것 같지만은 여기는 뭐죠? 공무원 쪽 나을 것 같고, 여기는 뭐죠? 기업체 쪽이 나을 것 같고, 연구실이나.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 식신이 두 개 같으면은 뭐하고 같냐? 식신을 정밀을 가는 거죠? 편인과 같다, 그죠? 편인과 닮아 보인다는 얘기죠. 닮아 보이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뭐가 닮았을까? 그지? 편인의 특성은 뭡니까? 편인의 특성은, 부정적, 의문적 수용이지만은, 이게 뭐죠? 사고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편인이 강하면은, 머리 생각만 뛰어나고, 그죠? 행동이 뭐죠? 느립니다. 느리다. 그죠? 하나에 막 열심히 안 합니다. 머리만 굴리죠. 연구하죠. 식신이 하나 때는 뭐죠? 식신이 하나 때는 아주 집중적인 연구 탐구할 능력이 있지만은, 식신이 두 개 때문에 되는 거죠? 연구해야 될 파트가 땅을 파는 건데, 식신은 여기도 하나 파야 되고 여기도 파야 돼요. 그럼 뭐죠? 이 친구가 어떻게 파겠습니까? 두 개를 다 파야 되니까. 그냥 뭐죠? 여기만 열심히 막 파고 여기 또 열심히 막 파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걸쩍걸쩍하고 여기도 걸쩍걸쩍 그죠? 세우라 가라고 하겠죠. 그지? 가라고 하고, 또 식신의 특성이 뭐죠? 두 개가 있으니까 관심도가 많겠죠. 여기저기에. 이 편인은 뭐죠?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이런 성향이 좀 닮았다는 거죠. 한 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방면에 관심을 갖는, 그지? 그런 성향이 좀 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편인이 뭐죠? 이 편인이 두 개 있으면 어떨까요? 편인이 두 개 있으면 누가 닮을까요? 편을 그하는 게 편제가 닮은 거죠. 자, 편인이 한 개 있으면 그냥 부정적 수용이고, 그죠? 이것저것 생각할 정도인데, 두 개쯤 되면 뭐죠? 그 생각이 푹 빠져버립니다. 그지?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뭐죠? 머리만 굴리고 앉았습니다. 그지? 그래서 좀 태평처럼 보입니다. 태평처럼. 그지? 그 편제는 뭘까요? 스케일 크거든요. 스케일 크다. 공간 개념이다. 그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뭐 지금 막 죽기 사기 아니야. 그지? 크게 보자. 세월이 가면은 내가 분명히 나중에 10년, 20년 되면은 그때 크게 되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이런 생각에서 그런 좀 태평스러우면서 좀 느긋한 면. 그죠? 편제는 좀 느긋하죠. 그런 면에서 좀 닮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제가 두 개 있으면 뭐가 닮았습니까? 편제를 그거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죠? 비결은 뭐죠? 주체성, 그죠? 미련 배짱, 그죠? 이런 특성이 비결이죠. 편제 같은 것은 뭐죠? 그릇이 아주 커요. 겁없이 크죠. 덜렁거리고, 그지? 자기가 뭐
대장 같아요. 이게 뭐죠? 마치 비견이 뭐죠? 힘이 꽉 찬 것처럼 힘이 없으면서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뻥이요, 뻥. 흑풍선이에요. 그죠? 흑풍선이하고요. 그 다음에 배짱이 있는 사람하고 구분이 처음에 잘 안 돼요. 그지? 나중에 사기 보면은 둘 다 큰 그릇 같은데, 그지? 나중에 사기 보면은, 아, 이건 편제만 두 개인 사람은 좀 흑풍선이 같고, 비견이 하나인 사람은 뭐죠? 좀 중심이 강하고, 정말 대인배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쭉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편으로 갔죠? 편으로. 정도 마찬가지죠. 여자면은 정관으로부터 시작하든지, 정인으로부터 시작하든지, 그지? 정인이 두 개가 되면 뭡니까? 정인이 두 개가 되면 정제와 같다는 거죠. 그지? 이런 특성도 두 개를 어떤 면에서 같이 보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십성의 종복 부분은 나중에 또 진행되다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토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토는요, 크게 보면은, 자, 진술, 충미죠. 진술, 충미다. 자, 그러면은, 공통점과 다른 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앞부분에서 잠시 했지만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둘이 뭐죠? 양이죠. 요거 두 개는 음이에요. 그 다음에 진토와 축토는 습한 토죠. 요거는 건조한 토죠. 건조한 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죠? 따뜻한 토죠. 그지? 요거 두 개는 뭐죠? 차가운 토예요. 그지? 차가운 토. 이걸 기본적으로 딱 베이스에 깔아야 됩니다. 자, 깔아놓고 또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거는 뭐죠? 사월의 토입니다. 사월의 토죠. 이거는 9월의 토. 이거는 12월의 토. 이거는 6월의 토죠. 그럼 이거는 여름이죠. 여름이고, 이것은 뭐죠? 겨울이에요. 이것은 가을이에요. 이거는 봄이에요. 그러면은 지상간에 보면은 여기는 을목이 있어요. 그지? 목이란 얘기예요, 목.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신금이 있죠? 이거는 금이란 얘기예요. 저는 금의 집안이죠. 모습은 토지만. 축토는 뭐죠? 개수예요, 그지? 개수니까 이거는 뭐죠? 수의 토예요. 이거는 정화니까 뭐죠? 화의 토예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딱 깔고 나면은 의외로 좀 빨리 풀립니다. 근데 이걸 확실히 정리를 안 하고 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게 천간이 되죠. 그 천간에 간목, 을목이 있을 것이고, 병화정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사람들이, 얘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근이 될 것인가, 이걸 살피는 거죠. 근. 힘이 돼야 되죠. 힘이 되는 건 뭐죠? 비견과 인성이잖아요. 그죠? 비견, 비급, 인성인데. 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진토는 뭐죠? 목한테 어떻습니까? 뭐가 됩니까? 비급이 됩니다. 그죠? 비급이 되니까 뿌리가 돼요, 안 돼요? 뿌리가 됩니다. 그지? 그럼 여기 목이 토니까 뭐죠? 화한테 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목은 뭐죠? 토한테 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뿌리 안 됩니다. 그죠? 진토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토가 뭐 있습니까? 중간에? 기토나 무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토와 기토가 있으면은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 뭐죠?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조의 심리할 때 뭐 했습니까? 무진이잖아요. 무진이 뿌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비견만 가지고, 이거 뭐죠? 덕링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진토는 뭐죠? 그러면 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목인데, 목이 금한테 뿌리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뿌리 안 됩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심리도, 그지? 심정은 뭐죠? 심정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목한테 진토는 뭐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평가가. 화한테는 뭐죠? 야릇한 사람이에요, 진토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요, 진토가 화한테는 원로 쓰일 때는 도움이 돼요. 그지? 근데 여러분이 섭토거든요. 섭토기 때문에 화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은요, 힘을 빼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는 놈이에요. 화입장에 봐서는 도대체 진토란 놈은 알 수 없는 놈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나를 도와줄 거기도 하고, 그죠? 도와주고. 어떨 때는 뭐죠? 내 힘을 빼가는 도둑질해 가는 놈.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진토와 화의 관계는 원로 쓰일 때와 옆에 쓰일 때는 다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27강을 꽤 많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토한테는 뭐죠? 토한테는 무토나 기토들이 뭐냐면은, 너희들 말이야, 스스로가 절대로 진토한테 속지 마라. 토는 토인데 뭐죠? 토는 토인데 알고 봤더니 아닌 뒤에서 나를 뭐죠? 뒤통수 치는 놈이더라. 그죠? 그리고 그땐 토인데 속에는 뭐야? 목이니까 뒤통수 때리는 거죠. 요리 공부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심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간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지?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진토는 금한테 어떻습니까? 진토는 금한테. 그지? 참 얄탄 놈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겉으로 봐서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 봐서는 뭐죠?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그지?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금국 설명할 때 이 인묘지는 뭐죠? 자기 나발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죠? 이거는 이 금은 뭐죠? 목은 토한테 딱 숨어가지고, 그죠? 그 모습은 진토가 막 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토 생각해주는데, 그 이놈이, 내 편인 줄 알았더만은, 안에서 뭐죠? 이놈이 조정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진토는 금을 짜증나게 하는 거죠. 약 올리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여기 속 숨고. 예? 이런 느낌이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진토는 수한테 뭐죠?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목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 수는 진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토라는 사람을. 그지? 진토라는 사람이. 얼핏 봐서는 뭐죠? 얼핏 봐서는 나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섭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뭐죠? 불신하는 놈이에요. 나를 그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들어가 보니까 뭐죠? 속을 뒤져봐도 역시 뭐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살짝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뭐죠? 가졌다가 에이 내 사람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자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수와의 진토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술토와 목을 한번 볼까요? 술. 자, 목은 토를 좋아해요. 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목 입장에서는 술토를 보니까 뭐죠? 뿌리를 내려볼까 하니까 자갈밭이에요. 금이. 그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지?
뿌리가 안 돼. 그럼 목은 뭐죠? 술토를 어떻게 볼까요? 술토를 원래 내하고 인연이 없는 놈이다. 그치? 내가 뭔가 뭐죠? 일을 도모하기에는 나하고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이다. 그치? 사람으로 친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얘도 뭐죠? 난 너한테 뭐죠?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치? 억지로 나한테 도와달라면은 내가 뭐죠? 뒤통수 한번 탁 날리는 거죠. 그래서 간목으로 봐서는 술토는 경계의 대상이죠. 그지? 얼핏 봐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싸우면은 이길 것 같은데 뭐죠? 속에 뭔가 숨기고 있어. 그지? 그래서 간목이, 아니, 을목이 술토를 보면은 좀 답답할 거예요. 심리가. 그지? 요걸 그냥 확 목꼭 달 수도 없고, 이런, 약오르겠죠. 그런 느낌이 든다.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술토는 화한테 도움이 될까요? 된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인호술이니까. 그지? 지금도 못 버리신 분이 있다면은, 큰일인데요. 9월의 토예요. 그지? 차가운 토고요. 차가운 금기를 가지고 있는 토예요. 이놈이 어떻게 화기를 키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죠? 술토는 자기가 건조하다고 뭐죠? 건조하다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죠? 추파를 던지죠. 그럼 뭐죠? 여기 들어가 보니까 힘만 빠지지. 그죠? 여기는 내가 힘을 줘야 될 놈. 이건 내가 좀 펴야 될 놈. 힘만 빠지지 전혀 나는 술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는 뭐죠? 토는 토한테 술토는 어떨까요? 이거는 얼핏 봐서는 뭐죠? 와, 완전 내 편이야. 그지? 도움이 많이 되겠네. 악수 한번 하고, 우리 좀, 같은 집안이니까 돕고 살자. 그래서 접근을 해봤더만은 뭐죠? 가운데는 뭐죠? 너하고 사촌이야, 친구야 해놓고, 안에서 뭐죠? 토생금 솔솔 빼먹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 조그만큼 정화갖고 뭐죠? 살짝 줍니다. 약 올리는 거죠. 10 줘놓고 뭐죠? 10 줘놓고 어떻게 해요? 100을 뺏어가거든요. 100을.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지? 얄미우니까 뭐죠? 크게 믿겠습니까? 믿도 안 하죠. 이놈도 뭐죠? 얼마나 돕겠습니까? 살짝 도와준 척 해놓고 힘을 빼갑니다. 그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죠? 무술일주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토하고 금은 볼까요? 그지? 원래 금은 뭐죠? 토와 금을 좋아하죠. 그지? 토와 금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토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한번 쏘가봤으니까 이놈이 정말 나를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지? 그 내면에 가니까 신금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놈도 여 힘을 빼서 나한테 도와주고 이놈도 나한테 도와주고 이래저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봐서는 뭐죠? 술토 보면은 인사가 저절로 나오죠. 인사. 고맙죠. 믿고 싶죠. 그 든든한 백이 술토예요. 금을 우리는 뭐죠? 단단하니까 이빨로 치면 튼튼한 잇몸이에요. 인사들 먹은 잇몸이에요. 튼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술토가 뭐죠? 수학의 관계를 볼까요? 그 수가 딱 보니까 뭐죠? 이놈이 토국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국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워하죠. 토국수하니까. 이름이 토국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보니까, 겉으로는 막 나를 때리는 것 같은데, 슬슬 뭐죠? 나한테 뒤로 슬슬 빼주는 게 있어. 신금이죠. 그지? 그러니까, 수로 봐서는 뭐예요? 이 술토가 고맙죠. 그지? 은근히 뭐죠? 맞아도, 한 대 꿀만 맞아도,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술토가 좋지요. 그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쪽을 봐서는 내가 뭐죠? 이런 걸 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지?
양면성 갑입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볼까요? 축토. 축토는 뭐죠? 겨울의 토예요. 그지? 겨울의 토예요. 겨울의 토기 때문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목한테는 어떨까요? 목한테는?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자,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목이 뭐죠? 축토가 살짝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지? 뭐가요? 신금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독침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나를 칠까 좀, 그지? 경계를 좀 하다 보니까 요 놈은 뭐죠? 나를 치기보다는 이걸, 그지? 나한테 뭐죠? 도움이 되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뭘까요? 요 놈이 간목한테는요, 간목은 생명체잖아요. 유황이에요, 유황. 그지? 유황을 바로 먹으면 뭐죠? 해롭죠. 해로운데, 유황을 누가 합니까? 요 오리한테 먹여가지고요. 요 오리를 내한테 주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냥. 이게 제가 만들어냈지만은, 선생님들이 말하고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축토는 뭐죠? 목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맙죠. 왜? 겨울에 토니까 목이 뭐죠? 받기만 하고 안 나대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최대한 목한테 뭐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지? 그런 식이에요. 왜? 다음 인월 되면은 목이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애가 있을 때 뭐죠? 영양소가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합니까? 놓기 직전에, 그죠? 그때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잘 먹어야 되죠. 그지? 그때 부신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축토는 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 중에 하나다. 그럼 축토와 진토는 목한테 다 좋은데 뭐 어떻게 다를까? 그지? 이거는 목이니까 뭡니까? 목이니까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진토를 만나면은 나한테 자신감 주는 토예요. 은근히 목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축토를 만난 토는 뭐죠? 자신감보다는 마음이 안 편안한 거예요. 아마 심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진토를 갖고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근데 축토를 만나면 뭐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목이.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이것도 재미있죠. 그 다음에 축토가 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언제죠?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뭐냐면은 이 화는 축토를 보면 뭐죠? 정말 싫어. 누구보다도 수보다도 싫어. 그지? 뭐냐면은 그냥 네 안 따리고 토니까 내 살짝만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죠. 도와줄래? 해놓고는 뭐죠? 도와주려고 가까이 오면은 수 가지고 막 펴버리는 거죠. 그냥 펴는 것보다 더 미워. 그지? 그래서 화는 축토를 만났을 때 가장 힘을 못 써요. 그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토예요. 이 말이 토지 뭐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이 토는 누굴 좋아해요? 같은 토. 왜 항상 같은 토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화를 좋아하거든요. 화생토니까. 근데 화하고 반대 계절이에요. 그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뭐죠? 왼수. 어떤 왼수? 내가 패야 될 상대예요. 그지? 패려고 하니까 뭐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때리려고 하니까, 나 토야, 토. 이런 거죠. 응? 이렇게 보는 거죠. 힘이 안 돼요. 금은 어때요? 금은. 겨울이 끝나가지만은, 겨울에 금이에요. 금은 겨울 되면 뭐죠? 위축이 내가 제일 짜증나는 계절이에요. 그지? 제가 그랬죠. 건달이 금인데, 건달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찌그러지거든요. 그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덜 찌그러지만은, 아직까지도 뭐죠? 못마땅하죠. 그지? 왜? 도와준다 해놓고 뭐죠? 힘을 다 빼가는 거예요, 수로. 힘만 빼갑니까? 나를 뭐죠? 얼어붙게 하죠. 꼼짝 못하게. 정말 싫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신금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죠? 이유 때문에 금의 뿌리를 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강생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갖고 있어요. 토가 왜 토신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축토는 금을 무력화시키는 토예요. 무력화시키는 토.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축토는 뭐죠? 수한테는 어떨까요? 수한테는, 아까 술토는 뭐죠? 술토는 나를 그가는 같지만은 뒤에서 설득을 도와줬죠. 이놈은 뭡니까? 이놈은, 나를 뭐죠? 극하는 폼만 딱 잡고는 뭐죠? 잡고는 폼 딱 잡고 보니까 뭐죠? 내 친구네? 이러면서 뭐죠? 엄청 친한 거예요. 그지? 그러면 토라는 놈은 그래, 일단 그 명식이 뭐, 명색이 내가 그래 토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이런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툭 때려주는 거죠. 잘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라고. 야, 임마, 잘해. 그러면 툭 때리면 아파요, 당장. 아프지만은 뭐죠? 뒤로 솔직거리죠. 야, 네가 한 편이니까, 한 편의 표시다. 그럼 얘는 뭐죠? 별로 때리는 게 아프진 않아요. 그지? 안 아파도 뭐죠? 맞은 거는 맞아요. 토국수를 맞는데, 거짓 뭐죠? 여기가 충격을 못 느끼는 그런 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토죠. 자, 미토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의 토죠. 화성분을 가진 토예요. 건조해요. 이 미토가 뭐한테는 어떻습니까? 뭐한테는 바짝 마른 땅이에요. 6월에. 그러니까 뭐죠? 이 목으로 봐서는 뭐죠? 별로 반갑지 않는 땅이에요. 그지? 내가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내하고는, 그지? 인연이 없어.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토를 만난 목들은 뭐죠? 조급하겠죠. 심리가, 좀 조급할 것이다. 여기도 어떤 분들은 뭐죠? 여기 을목이 있다 해가지고 뭐냐면, 목에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뭐죠? 미월에 시골에 가보시라고요. 거기서 뭐죠? 나무들이 풀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뭐죠? 비실비실 거리는지, 도움이 안 되죠. 미토는 뭐죠? 화하고 관계 보니까, 화 힘을 막 좀 뺏어가려 그래요. 좀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는데, 주긴 줘야 되죠. 화생토니까. 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죠? 화기를 조금만 줘도 괜찮아요. 이미 내부에 화기를 많이 먹은 거였어요. 그지? 그래서 아주 건조한 토죠. 근데 의외로 뭐냐면은, 이 미토는 화기의 힘을 빼지만은 좀 얻어먹었으니까 화를 보호하는 거예요. 언제 보호합니까? 수가 화를 극할 때 미토가 나서서 뭐죠? 탁 막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힘은 다소 빠집니다만은 설기는 조금만 되겠죠. 되지만은 화기를 보호하는 그런 토죠. 도움이 되죠. 풀이가 되죠. 자, 여기는 토기는 토고 거기다 화기를 가진 토니까 화와 토를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토한테는 뭐죠? 아주 대단히 좋은 토입니다. 그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화가 돼 있어가지고, 모화 옆에, 미토 옆에 화나 사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조일하다면은 이 토는 뭐죠?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너무 조일하면은. 예? 그런 점도 나중에 또 실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토한테는 뭐죠? 가장 도움이 되는 토예요. 미토는 힘이 되죠. 그 다음에 미토와 금의 관계는 어떨까? 그지? 미토는 뭐죠? 화기를 듬뿍
가지고 있는 그죠? 화이토예요. 화는 금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죠? 싫어하죠. 두려워하진 않지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와줄게 하면서 뭐죠? 속으로는 뭐죠? 발을 갖고 콕 찌릅니다, 이거. 그 금이 입장에서는 뭐죠? 짜증나죠. 그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겉은 뭐죠? 나를 도와준다 하니까. 해놓고 접근하면은 때리고. 그러니까 이놈 보면은, 어쩌면은 뭐죠? 금은 미토가 다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짜증도 나고. 또, 오기도 부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미토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뿌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면은, 미토는 수하고 관계는 뭐죠? 수가 가장 싫어하는 상대가 미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건조한, 그지? 아주 건조한 토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죠? 내가 그래도 만만한 놈이 하나 화가 있는데, 이놈을 때리려고 하니까 뭐죠? 이놈을 때리려고 손 안 내밀면 미토한테 맞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어째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깝깝하죠. 네가 때리긴 때려야 돼. 화가 있으니까 속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행이라는 특성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딱 있으면은요, 우리 생각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무리 약한 금이라도 저쪽에 목이 있으면은 뭐죠? 내가 나중에 저놈이 상대가 하기 어렵다, 버겁더라도 나는 뭐죠? 본능적으로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그죠? 생은 뭐죠? 내가 저놈을 도와주면은 힘이 빠져나가요. 그렇더라도 뭐냐면은 생의 관계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넘겨줘야 돼요. 이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뭐냐면은 이 수는 미토 속에 숨어있는 화라도 한번 때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건조한 미토는 다시 나를 한 방 날리게 되죠. 요렇게 그죠? 지지에다가 진술 충미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간에 뭐죠? 천간에 목화 토 금수를 써놓고 이럴 때는 우리가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그래서 근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응용이 되는 부분은 이 간목하고 뭐죠? 진토하고 병화 사이, 진토하고 화 사이, 그죠? 이건 목인데 원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진월로 쓰일 때는 그지? 병화가 뭐죠? 이것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봄이니까. 그렇지만은 만일 여기 뭐죠? 사화가 있다면은 이 사화는 진토하고 붙어버리면은 이 힘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진토와 화의 관계의 특이성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술토와 수의 관계, 축토와 수의 관계입니다. 그지? 역시 마찬가지로 만일에 술월이나 축월에 여기가 수라면은 그지? 수라면은 분명히 뭐죠?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를 받죠. 지원적이 받죠. 계절로부터. 그런데 만일에 여기가 해수라면은 기본적으로 토국수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은 뭐죠? 안에 식음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통이 된다고 보는 거죠. 축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자수가 있으면은 왜 축토를 제가 해수학을 하고 자수학을 하면은 혹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좀 자꾸 제가 깨고 싶어 그런 겁니다. 이거 토국수거든요. 이거 어떻게 둘이 합쳐가지고 토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주 습한 토하고 물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토가 돼버릴까요? 그래서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뭐죠? 여기는 축월의 개수로 뜨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은 옆에 만약에 자수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는 토국수를 합니다. 기본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죠? 상당히 부위가 친합니다.
그지? 그래서 별로 자수가 축토의 극을 받아서 기능을 상실한다거나 기능이 확실히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용신에 들어가야지 용신도 이해할 수 있고 용신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운세 데이터도 뭐죠? 이 토의 문제는 상당히 이 정리되면 애를 먹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 나실 때는 27강을 그죠? 다른 거는 좀 연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연속으로 듣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요 축도 특강이거든요. 특강이니까 이거는 뭐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궁합인데요. 이 궁합은 기본적으로는 그 심리궁합, 역시 이제 궁성이론에 근거한 학원 중세의 궁성이론에 근거한 궁합론인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분이 아마 혹시 그 낭월 스님 계열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부분하고는 또 좀 다른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몰라도 훨씬 더 좀 정밀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풍적 명리학의 꽃 중에 하나가 궁합론입니다. 그지?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을 맞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